쌤 독립협회 찍고 나서 보니까 앞에 의미개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사변 이후에 이제 다시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잘 봐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친일 정권이 있었고, 이후에 그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삼국 간섭하면서 친러 정권이 있었고, 그러다가 의미사변 이후에 다시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하겠지만 아간파천 이후에 다시 친러 정권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친일 정권이 다시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지되었던, 그러니까 삼국 간섭 이후에 이제 명성황후가 정권을 잡으면서 움직이면서 개혁을 정지시켜요. 그 가보 개혁들을. 그걸 다시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정권 하게 되는데, 이제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그 전까지는 개국 기원,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을 1년으로 해서 계산하는 걸 쓰다가 이때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단발령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상투를 자르게 돼요. 상투를. 이게 이제 부모님으로 받은 몸에 손상하면 안 된다. 이게 유교적 관념에 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단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상투 잡고 그냥 그대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잘릴 때 목이 잘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욕스럽게 잘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중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음력 대신에 드디어 양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종두법이라고 해서 이제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의 젖 부분에 보면 이 천연두 세균이 조금 있는데, 그걸 살짝이 빼서 우리 몸에 살짝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의 항체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다음부터 천연두가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보개혁 때 했던 그 소학교령이 있었죠. 소학교 관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때 드디어 소학교가 설치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때 의미의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사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모가 죽은 사건이니 분노에 찰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단발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교에 대한 강력한 어떤 탄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의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복궁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의 어떤 경비병력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경비가 약해지죠. 사실 고종이 또 경복궁에 있는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일본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 경복궁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아간파천이에요. 아가 러시아 할 때 아자예요. 관은 러시아 공사관 할 때 간자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수도로 옮겼다. 왕이 갔다. 이게 아간파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어디요? 그렇죠. USA,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갈라 하다가 좀 실패해요. 실패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러 정권이 들어서고 기존의 개혁들은 중단되게 되죠.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정치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의의를 보면요. 근대국가 체제 그 가보개혁의 의의를 보면 이제 가보개혁이라면 1차, 2차, 3차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대국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했고,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국의 지향을 했으나 결국에는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이 되었고,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토지제도 개혁이죠. 지주제도 그대로 갔다라는 거고,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